지금 시대가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수많은 나도 지금 어딘가 존재하고 있을 거고, 미래에 수많은 나도 어딘가 존재하고 있을 거고, 행복했을까? 근데 꼭 행복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인생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융입니다. 제가 책 읽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저에게 영향을 준 책이 진짜 많아요. 정말 많은데 나를 자유와 독립으로 이끈 책 5권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책이에요. 이 책은 2018년 초에 나왔던 책인데 그때 읽었고요. 2017년 1년 동안 그런 홀로서기 실험을 한 이후에 읽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제목이 언스크립티드인데 그 스크립트가 각본을 말해요. 그때부터 저도 각본 밖으로 벗어나는 삶을 꿈꾸게 된 것 같습니다. 왜 추월차선이 돈에 대한 저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꾼 책이었으면 이거는 심화 버전 같은 책인데 좀 더 저의 생각들이 구체화되었던 것 같아요. 삶이란 당신의 존재를 큐레이팅하면서 당신의 시간과 생각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삶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닌 무언가가 되어가는 것에 대한 것이다. To be가 아니라 to become에 대한 것이라고 돼 있거든요. To be는 그냥 존재하는 거지만 그것도 이제 그 자체로 되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to become은 과정이잖아요. 과정을 강조하는 게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이런 문장도 있어요. 마침내 대여각성이 내 눈을 뜨게 했고 내가 패배자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태어났음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그 저녁에 내 인생의 모든 상황, 나의 직업, 경제 상황, 환경, 비즈니스에서의 실패들이 내가 내린 선택이었음을. 그날 나는 내 삶에 책임을 지기로 했다. 여기서 좀 각성해서 내 인생의 주인공 나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말인 것 같은데 저도 그랬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알 깨고 나온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고등학생 때였어요. 제가 중3 때 미국에 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학원도 안 다니고 거기는 이제 방과 후 활동 같은 거를 해도 집에 4시면 돌아왔거든요. 근데 약간 시골 같은 데 있어서 도시가 아니라 영화관 가려면 차 타고 나가야 하는 그런 마을에서 살다 보니까 집에 오면은 4시밖에 안 됐으니까 시간이 남아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음악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냥 창밖에 보면서 멍 때리는 거를 많이 했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좀 명상처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내 인생 내 거구나 이 생각을 처음 하고 되게 당연한 말인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으로 알깨고 나온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문장은 당신은 먼저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행동이 따라온다. 그것에 대해 말하지 말고 그것이 되어라. 그러면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 꼭 내가 말로 하지 않아도 그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알거든요. 모를 것 같지만 말하지 않아도 다 보고 그냥 직감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행동이 결국은 말을 해주는 거라서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라는 책이에요.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제 21세기를 대표하는 영적 교사인데 에크하르트 톨레가 쓰고 유시화 작가님이 엮은 책입니다. 네, 원래 제목이 New Earth였어요. 새로운 지구.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는 느낌이 잘 살지가 않아서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이제 루시아 작가님이 그 책 앞머리에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New Earth라는 제목이 왜 붙었냐면은 지금 시대가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되게 소수만 알고 있던 것들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의식으로 깨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곧 인간의 진화 과정이고 진화한 사람이 많아지면은 새로운 지구가 될 거라는 의미에서 New Earth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있습니다. 2017년에 명상이랑 마음챙김에 관심이 되게 많이 생겨가지고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고 해바리에서도 마음챙김 독서 모임을 했었어요. 거의 공부하는 것처럼 이제 막 책도 읽고 명상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그때 읽은 책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뭐 엘렌 랭어의 마음챙김도 그때 읽고 존 카바짓의 마음챙김도 그때 읽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마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삶이랑 연결이 너무 밀접하게 되어 있는 주제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하고도 저는 다 연결이 돼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책을 유난히 인상 깊게 읽었고 뭐 마음챙김, 현재에 존재하는 삶, 의식의 깨어남, 뭐 에고, 고통체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가야 할 길에 확신하고 용기를 얻었어요. 좋은 문장 진짜 많아요, 이 책에.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자신을 알아보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삶은 언제나 지금이다. 당신 삶의 모든 것이 이 끝없는 지금에서 펼쳐지고 있다. 과거나 미래의 순간들도 당신이 기억하거나 기대할 때만 존재하며 그것도 유일하게 존재하는 순간인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그것들에 대해 생각할 때 가능하다. 약간 이게 되게 철학적인데 영화 보면 동시에 여러 순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시간이. 우리가 되게 3차원의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그런 생명체로 나오고 마치 이제 막 시간이 이렇게 다 꼬여가지고 다 이미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과거, 지금, 미래 이렇게 우리는 흘러가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내가 떠올릴 때 그 순간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게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과거의 수많은 나도 지금 어딘가 존재하고 있을 거고 미래의 수많은 나도 어딘가 존재하고 있을 거고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 이 문장 진짜 좋아하는데요. 더할 나위 없이 작은 것, 가장 미미한 것, 가장 가벼운 것, 도마뱀의 바스락거림, 한 줄기 미풍, 찰나의 느낌, 순간의 눈빛, 이 작은 것들이 최고의 행복에 이르게 해준다. 고요하라. 제가 외향적인 편인데 차분한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고요한 순간도 좀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작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쓴 문장들을 볼 때 같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 책을 보면 그 작가의 시선에 걸린 작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보는 게 좋고 저도 그런 작은 것들에서 특별함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문장은 당신의 삶 전체의 여행이 궁극적으로는 이 순간에 내디는 발걸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언제나 이 한 걸음만이 존재하며 이 한 걸음이 가장 중요하다. 당신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만나는가는 이 한 걸음의 성질에 달려있다. 미래가 당신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지금의 의식 상태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그냥 뭐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진짜 지금이 제일 중요하구나, 현재가 중요하구나, 현재를 살아야 되구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읽은 많은 책들이 다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비슷해요. 세 번째 책, 이 책입니다. 서머싯 봄의 달과 육펜스 고전이에요. 화가 폴 고갱의 일생을 소설처럼 쓴 책인데요.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이게 달과 육펜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달이 은색 달이 있고 육펜스는 동전이거든요. 은색 동전. 이게 약간 닮아 있는데 완전 다르잖아요. 달은 예술가의 이상 을 의미하고 육펜스는 이제 동전은 돈이니까 반대되는 시선이랑 현실 사회를 의미합니다. 이 책은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이제 폴 고갱의 삶에 기반해서 쓴 소설이니까 이 주인공이 달을 쫓아간 사람인데 과연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육펜스 그 세속적인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읽은 책이고 여기 주인공이 되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남들의 시선이나 기준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본인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서 어떻게 저러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타히티에서 좀 평화를 찾는 모습이 나와요. 책을 다 읽고 나서 제 스스로한테 되게 다양한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뭐 윤리란 무엇인가? 도덕적 기준은 뭐지? 뭐 천재의 의미는 뭐지? 아름다움의 의미는 뭘까? 이런 질문도 하고 이 사람이 계속 그림을 그렸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도 아무도 그의 작품을 못 알아봤다면 무명 화가였는데 아무도 몰라봤어도 그의 삶은 의미가 있었을까? 이제 이 주인공 이름이 스트릭랜드라고 나오거든요. 스트릭랜드는 행복했을까? 근데 꼭 행복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인생인가? 진짜 이런
되게 좋은 질문들을 저한테 던지게 해준 책이에요. 제 나름대로 내렸던 결론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이나 심지어 미래에 의의를 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이 딱 순간 만족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림도 그리고 심지어는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지만 자기 그런 그림들이 있는 집을 불태워도 괜찮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막 뭐 미래에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냥 그 순간이 중요했구나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인생이었겠다. 자기가 원하는 거에 충실하게 살았구나 이런 제 나름의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